본인이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음. 왜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공부하고 왜 승진을 안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본인이 있는 기업의 구조가 남자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런 기업 문화 속에서 자기는 승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너무 이제 재능이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아까운 거죠.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꿈꾸며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언슬조. 자, 지금부터 절대수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멋진 언니들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투덜이 문대리입니다. 눈치 보고 비위 맞히는 이 과장입니다. 머슬 매니아 신차장입니다. 네, 저는 항상 부장은 외로워를 외치는 김 부장이고요. 오늘 진행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리천장이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영어로 글라스 실링이라고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도 이 유리천장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8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된 지 110주년이 되거든요. 이제 유리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저희들도 잘 몰랐었던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빠밤. 네, 빠밤. 네, 그래서 위키 땡땡땡에서 네. 이제 조사한 내용을 잠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도 하고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인터내셔널 위멘스 데이예요. 그래서 이날은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입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요. 이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인해 서유럽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여성들의 지위는 기존 사회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안에서 가사 노동만을 담당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여성들에게보다 이 여성들에게 남성보다도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고 이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이 185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폭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1859년, 그러니까 처음 그런 폭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노동조합들이 결성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이후 1908년 2월 28일 날 매 15,000명이나 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단축, 임금 향상, 투표권 등을 요구하며 뉴욕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아마도 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이제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걸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예. 이제 그러고서는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910년에는 이 독일의 여성 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기 위한 여성의 날을 제안했고 그러다가 이제 1913년부터는 정확하게 3월 8일로 변경이 됐고 1975년 유엔에 의해서 매년 3월 8일 이제 세계적으로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세계 여성의 날이 이제 언제부터 이제 받아들여졌는지 봤더니 제가 상당히 놀란 게 1920년 일제 강점기에 나혜석
김일혁, 김명숙, 박인덕, 김환란 등 놀랍게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이게 일찍 들어왔어요. 이제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 동지들과 이제 허정숙, 정치성 등 사회주의 계열 이제 각각 여성의 날 기념 이제 행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고 45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이제 다시 본격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고 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전히 여성의 자유, 참정권, 인권 등의 정치적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고 또 국제적인 여성들의 투쟁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자각을 잘 드러내주는 행사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1908년 그러면은 뭐 멀기도 하지만 110주년이니까 멀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때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이 없던 나라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또 우리 직장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장이 이제 저에게 2월에 이 과장 또 이코노미스트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 그래요? 바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다. 지적인 아니, 여자입니다. 직접 허세가 있어가지고. 어세가 됐고 중요하죠. 네. 좋아요, 보이는 좋아. 게 중요해요. 진짜 언제나. 허세가 있어서 한 번씩 타이틀만 봐요. 영어로 된 타이틀.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장이 저희에게 몇 개 이제 영어로 된 기사들을 넘겨줬고 부장님만 읽어보신 네. 것 같아. 근데 그렇죠. 우리는 읽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눈에 바바박 튀는 게 글라스 실링 인덱스라는 게 있대요. 유리천장 지수.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유리천장 지수라는 거는 한 10가지로 구성된 그런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29개국 중에 당당하게 한국이 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그냥 꼴찌인가요? 그냥 꼴찌입니다. 아니 저는 끝에서 그래도 1등 아니에요? 끝에서 1등. 끝에서 1등. 그러니까 그게 꼴찌인데. 꼴찌.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라스트 넌. 저는 그래도 솔직히는 그래도 우리가 꼴찌까지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럼 언제나 꼴찌예요. 그런 건데 일본을 제치고. 그러니까요. 일본이 또 우리 위네요. 이러면 또 우리가 또 기분이 나쁘죠. 일본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글래슬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랍다. 28위. 네. 27위가 터키. 거기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슬람 국가 물론 이제 되게 이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세상화 되었지만 터키가 27위인데 우리가 29위라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이제 스웨덴입니다. 역시 북유럽. 여기서 이제 노르딕 국가들이 1, 2, 3위를 차지했는데 1위가 스웨덴,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아이슬란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럼프 오빠가 계신 미국은 19위 차지했습니다. 천조국도 별거 없네요. 천조국은 원래 여자들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따가 좀 잠깐 얘기할 거지만 여성 참정권도 생각보다는 좀 늦게 주어졌고 미국이 좀 낮을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 또 독일이 20위더라고요. 여자 총리 네. 맞죠? 네, 아, 메르켈이 지금 몇 메르켈 년 언니가 하고 매 있는데. 언니가 거기 계신데 독일이 20위인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29위인 거. 뭐 끝에서 한 3번째 정도는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9위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노르딕 국가가 원래 신 차장이 아까 또 제 얘기를 잠깐 해줬었는데 이게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남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여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야 됐고 이게 이코노미스트 다른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여기에 딱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Since the days of Vikings 그러니까 바이킹 시절부터 여자들의 굉장히 그 어떤 그런 사회에 경제에서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얘기가 또 다른 기사에 있어요. 노동의 지위를 만드나요? 그렇죠. 노동의 지위를 만들었나 봐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뭐 이유들이 또 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 천장지수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말 이대로 29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직장에서 이 유리천장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대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분명히 유능하고 일을 잘 하는데 전혀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본인이 없어요? 네, 본인이 왜 전에 저희 셰릴 샌드버그 얘기했을 때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처럼 본인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공부하고 왜 승진을 안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본인이 있는 기업의 구조가 남자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런 기업 문화 속에서 자기는 승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한테는 너무 황당하고 좀 너무 이제 재능이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여성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여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부서가 있잖아요. 거의 8, 90%가 여잔데 거의 대부분의 8, 90%의 헤드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보면 확실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왜냐면 분명히 그 여자들이 그 남자보다 무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지 이제 성차별에 의해서 진급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유능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많은 여자 리더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회사에는 여자 리더분 많으세요? 저희 회사에는 여자 임원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업계에는 이렇게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장도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지점장 중에 이제 다수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자 지점장들이. 그래서 여성 지점장들이 있는데 각자의 스타일도 이제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술이 가장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술로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술 한 잔 안 드시고 그렇게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대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궁금해요.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점장이 임원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근데 임원분 중에 여자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고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이쪽 제가 있는 업계에서 여자 지점장이 많다는 거는 저희는 정말 자기 성과 베이스로 지점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을 하면은 여자의 실력은 어느 정도 진짜 될 수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여자라서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거에 동감은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되게 고군분투해서 잘하시는 여자분들이 있고 그걸 받아주는 회사도 있다라는 거는 좀 이제 알려주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니까 그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면서 저 사람 되게 멋있다. 라든가,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이런 남자 리더는 가끔 봤어요. 근데 여자 리더분 중에는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본 케이스가 솔직히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연히도 좀 능력이 약간 좀 잘 떨어지는 여자 리더들만 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자 리더 풀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케이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케이스가 많아야지 좀 거기서 좀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여자 리더 풀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영업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외국계를 다니니까 이제 본사에 갔어요. 본사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희는 또 본사가 또 각 부분마다 헤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가장 좀 요즘 잘 나가는 그쪽 부서가 있었는데 그쪽 부서가 되게 젊은 여자가 헤드가 됐었어요. 아마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근데 제가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너무 환영한다면서 너 너무 축하해 이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팀은 너 같은 여자가 더 많아져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처럼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을 뛰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너도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감동했어요, 솔직히. 울컥하셨어요. 네, 맞아. 진짜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도 물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하고 그러긴 했지만 저희 팀은 저 빼놓고 다 남자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 무려 내 헤드가 나를 끌어안아주면서 여자 헤드가 축하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게다가 뭔가 여성 연대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안아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나도 이 사람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나중에 나처럼 이렇게 오는 여자 직원들을 꼭 안아주면서 환영한다. 세상엔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엔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진짜 그런 감동적이다.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심지어 저는 어떻겠어요. 위에 정말 여자 리더가 거의 정말 없죠. 없다고 네. 말하는 게 맞죠.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거의 없지 거의 않았어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네. 본인이 이제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개척하고 계신.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은 그런 생각, 우리가 지난번에 sheryl 샌드버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여자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뭔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내가 선두라 그러면 좀 웃긴데, 왜냐면 요즘 뭐 여자 이사, 상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평가받는 게 앞으로 내 후배들한테 중요하니까 나도 정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내 후배들 때문에 어쩌고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세 분이 유리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저도 국내 기업,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금융계에 있었다 보니까 금융계가 그래도 굉장히 여자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외국계 기업에 있으면서는 한 번도 어떤 크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차별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부장이긴 하지만 그 전에 외국계 기업에 있을 때 제가 이사하고 디렉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저는 사실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뒤처지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저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리서치하고 세일즈가 있거든요. 근데 리서치 헤드하고 세일즈 헤드를 보면은 정말 오래오래 전에 HSBC라는 회사에 여자분이 헤드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일체 없다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 이제 리서치 헤드가 여자가 됐어요. 정말요? 그래서 여자 헤드 리서치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고, 그것도 정말 최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세일즈 헤드도 예전에 UBS가 여자가 있었고 몇 년 전에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중국만 가도 여자가 넘치거든요. 중국만 가도 헤드급이 여자가 너무 많이 넘치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무 요 정도까지는 다 여자들이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물론 경쟁은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올라가는데, 그 위에 더 완전한 그 헤드단으로 올라가면 확실히 없고, 외국계 그런 투자은행들 중에서 지점장이 여자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싱하고 있을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봐도 이제 제가 작년 말에 기사를 보니까 국내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여자가 3%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3%,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대기업에서 임원들 구성을 보면 여자가 3%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쿼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 작은 포션에 대해서. 네. 부장님은 이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리였고 요번에 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국내 기업, 제가 아까는 좋은 케이스만 얘기를 했지만 여러 회사를 겪다 보니까는 여자는 한 10년 일했는데도 대리. 맞아요. 그런 경우 대리인 있어요. 계속 대리예요. 그래서 여자는 승진을 했을 때
어떤 소문까지 있었냐면 예전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여자는 해주고 남자는 딱 직급되고 이렇게 연차 차고 하면은 대리 가장 딱딱 해주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한 3년 걸릴 거 여자는 10년 걸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예전 회사에서 여자의 직급이 과장까지만 있었던 맞아. 회사가 있어요. 맞아. 네. 음. 정말 딱 과장까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까지만 가면은 10년이라고 20년이라고 그냥 과장인 거예요, 완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회사가 되게 보수적인 국내 기업이었는데 다 부장님들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회사 이직을 했는데 여자 부장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문화 충격.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회사에는 여자 부장님이 되게 많다고 자랑을 했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임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커터라도 있지만 대리 과장은 커터도 없네요. 아, 맞아요. 커터가 그러네. 있다라는 건 어. 높은 건데 높게 가기 위해선 대리도 하고 과장도 점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리 과장 하기가 힘드네요. 쉬운 게 그러니까. 아니다. 아, 그러네. 이게 맞아요. 정책적으로 이제 다 같이 해줘야지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밑에부터 쉬운 거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맞아. 윗분에 있는 건 그래서 커터라도 있지만 만년 대리, 주임, 사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여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쿼터 제한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노르딕 국가들이 굉장히 쿼터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보드 멤버에 그러니까 이사회에 여자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됐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임원급이 됐던 여자가 많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어떤 강제적인 쿼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노르웨이가 굉장히 말했던 그 이사회나 아니면 임원급에서 여자들의 퍼센티지가 되게 높은데 사실은 그게 2002년만 해도 8%밖에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16년 전에만 해도 8%밖에 안 됐었는데 여자의 비율이 지금은 거의 40%를 육박한대요. 그게 40%요? 네. 엄청 빨리 올라가. 네. 그게 이제 그게 쿼터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지금 막 진급한 임원들 중에 3%가 겨우 이제 여자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임원에서 여자는 3%도 안 되는 거겠죠. 역시 꼴등이 역시 괜히 된 게 꼴등이 아닙니다. 이해가 꼴등한 이유가 그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쿼타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럼 쿼타제가 과연 꼭 좋은 제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쿼타제가 좋은 거냐 중요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잠깐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그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저희의 방향이. 근데 수출을 먹고 살려면 누군가 저희의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수출 한 번 안 해본 나라가 수출하면 얼마나 물건을 뭐 잘 만들었겠어요. 그냥 막 고장 잘 나는 거 만들었겠지. 그쵸, 그쵸. 그런데 미국이 그때 이제 빅브라더에 내가 좀 너희 봐줄게 이러면서 그 엉망인 물건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오픈이 된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 빅브라더가 뭐 좋냐 싫으냐를 일단 떠나서 그렇게 뭔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는 그래 니네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좀 참아줄게 해줄게 기회 줄게 그렇게 해줘야지 진입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물론 쿼터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남자분들은 야 이미 남녀 평등 많이 이루어졌어.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야 요즘에 여자가 얼마나 인권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우리도 회사에서 여자가 무서워서 더 막 말 조심하고 이래. 자기 이러면서 역차별 당한다고. 그래 역차별 맨날. 당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야 그리고 일부 여자들이 쿼터제를 얼마나 악용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게다가 좋은 거는 다 빼먹은 다음에 나가버린다. 퇴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계속 남자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물론 그거는 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실이고 그거를 악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쿼터제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 인권이 OECD 순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굳이. 꼴찌. 그냥 꼴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쿼터제가 뭐 모든 제도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커터제를 없애야 되냐 반드시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대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커터 그 할당량만큼 채우려면은 올려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그렇죠. 그거라도 채우려면. 그러니까는 커터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다만 커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계속 책임감 있고 아까 부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 내가 개척은 아니지만 내가 잘을 해야 나의 후배들이 잘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속 해줘야 이게 이제 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결론적 궁극적으로 이게 없어져야 가장 맞아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커터제가 없어지는 없어져도 사회가 똑같이 이게 올릴 수 똑같이 있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나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여자가 승진을 했을 때 자신의 실력보다 약간 폄하되는 너는 그 커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실력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또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는 날이 와야 맞아요. 진짜 그거 좀 아쉽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져야죠 그런 걸로부터. 그래서 넌 진짜 실력이 돼서 승진을 한 거야가 되는 날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네요. 여기 이제 제가 읽어본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쿼터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사회에 어느 정도 채워야 되니까 좀 되게 능력 있는 여자가 예를 들면 숫자가 적으니까 한 여자가 굉장히 많은 회사의 이사회 멤버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차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거는 맞고 왜냐면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문이 열리고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 커타제라는 거 자체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였다라는 거는 이제 뭐 입증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사실은 이 커타제보다도 아까 그러니까 이 문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쿼타제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없어도 되려면은 그 전에 어떠한 제도들이 많이 이제 갖춰져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퍼터니티 리브, 그러니까 머터니티 리브처럼 여자들이 애를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예, 육아휴직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런 육아휴직을 준다라든가.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네. 남자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준다든가.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그런 걸 가니까 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굉장히 고질의 애를 봐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던지. 그다음에 아니면 학교의 어떤 스케줄에 잘 맞을 수 있는 여자들의 일에 대한 어떤 일자리나 시간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스웨덴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르딕 국가들에서. 맞아요. 노르딕 국가 스웨덴도 원래는 그런 육아휴직, 남자들에 대한 육아휴직이 없다가 95년에 1995년에 무조건 남자들 3개월 가야 된다고 그냥 완전히 강제적인 그런 퍼터니티 리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런 걸 뭘 이렇게 다 강제적으로 해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이런 거에 쿼터라든가 아니면 남자 육아휴직이라든가 강제성이 좀 부여된 게 있어야 맞아요. 초반에는 물론 부작용 당연히 있죠. 어떤 제도들은. 근데 그런 게 있지 않겠냐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제 일자리에서 어떤 평등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은 뭐냐 하면 여자들이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좋은 직업을 찾게 되도록 많은 여자들에서 허들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일에 좀 치중할 수 있게 허들을 제거해주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 탑으로 올라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변경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쿼터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만 그 외에 다른 자잘한 제도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강조를 했는데 상당히 저는 와 닿았거든요. 출퇴근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진짜 육아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맞아요. 뭐 이거를 맞아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할 수 있게 좀 회사가 당연히 그런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했는데 아까 부장님이
그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정권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거나 궁금한 분이 있으시다면 영화 서프로제트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영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어떻게 얻었는지의 과정이 이제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에 여자 주인공이 그 위대한 개츠비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는, 흔히들 말하는 쌍윤이라고 말하는 근데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예뻐. 나는 그 캐리 여자를 되게 멀리건인가? 좋아하는데 예. 그 캐리 멀리건이라는 배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관심만 갖고 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봐야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영화가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참에 봤는데 굉장히 보면은 여자로서는 많은 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나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여자가 지금 갖고 있는 권리가 굉장히 힘들게 얻어진 권리거든요. 근데 이 권리를 안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십사 하고 권해드립니다. 그 서프로젝트 이런 걸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 댓글에 그 영화를 상영을 하러 가신 분이 이제 여자분이 앞좌석에 있고 이제 또 뒷좌석에 있는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면서 막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남자들한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기색을 막 팍팍 내더니 어떤 되게 나이 많으신 이제 아재의 남자분이 이제 영화 끝나자마자 막 혼잣말로 막 나쁜 말,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이제 나갔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영화는 명작이다. 남자가 싫어하면?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건 이제 그들이 현실과 대면을 했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명작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저도 보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실은 이거에 그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사실 관심 있던 여자가 아닌데 이 주인공 자체가 그 자기가 인권 운동에 뭔가 이제 우연히 빠져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이제 주변의 시선들과 이제 남편의 그런 어떤 반대 뭐 이런 거에 부딪히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투표권을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거에 앞서서 한 뭐 1700년대 한 말쯤에 어떤 이제 여류 작가 올랭프 드 구즈라는 어떤 작가가 그 인권이 실현이 되었을 때 남자들의 인권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여성 인권 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정말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했어요. 이번에 좀 서칭을 하면서. 맞아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방송 준비였어요. 사실 진짜 별 생각 없이 살았다면 살았어요.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 가장 직장인들이 처음에 이날은 쉬는 날이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기뻐하지 그쵸. 내가 투표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경우는 나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투표권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게 힘들게 얻은 거니까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되게 공기처럼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나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전의 세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갑자기 숙연해지고 되게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기회를 얻었다면은 그 기회를 정말 잘 써서 내 후대에 또 이제 후배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그쵸. 내가 앞에서 좀 더 좋은 본보기를 보여서 이제 그러니까 좋은 후배들에게 되게 좋은 길.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겪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제5화에서 언슬조 제5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유리천장 지수와
그 다음에 여성의 할당된 쿼터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느낀 바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영화 서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 눈부시게 당당하고 아름답게 맞서라. 이제 요 한마디로 오늘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하나만 더 붙여도 돼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남자분들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나쁜 놈이 아닌데 요즘에 막 미투 운동이나 막 여자들만 알아는 거 보면은 뭐 내가 뭔 죄를 저질렀냐, 나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똘레랑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남자가 좀 더 많은 걸 누린 건 또 사실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라던가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를 똘레랑스로 받아다오. 그리고 여자가 살기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남자도 살기 좋아진다. 그쵸?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서 돈 잘 벌어오면 남자들도 가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 예.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동 가장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아휴.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이라고 사실은 어떤 여성 방송을 많이 띄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방금 시찬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잘 사는 그날을 위하여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항상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저희가 항상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위하여라고 끝나는데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는 조금 다른 구호로 오늘의 이 5화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보상되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